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단 금요일날 4.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상당히 조금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 제가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고가를 트라이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때 하락했을 때 또 불거졌었던 문제들이 있죠. 할로자인과의 소송권. 이때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할로자임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머크에서 차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오늘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거부터 보시죠. 여기 25년 3월 13일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알테오젠 주가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반, 금요일날 10시 반입니다. 4.4% 올라서 37만 7천 원. 그리고 종가는 39만 2천 원에 끝났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알테오젠 파트너사 머크죠.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건 11월 달부터 불거졌었던 내용이고, 형인우 대표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형인우 대표의 그 매매를 해왔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 내용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 걱정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머크가 막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크가 만약에 특허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머크가 절대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머크의 목적은요, 키트로다 때문에 알테오젠을 선택을 한 거예요. 키트로다를 머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HLB 그리고 항서 HLB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이걸 병용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항서에서 만들어 놓은 항암제에다가 거의 뭐 첨가물 뿌리듯이 뿌려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리보세라닙의 FDA 통과를 지금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HLB가 아니라 항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DA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서 측에다가 제기한 문제들이 더 훨씬 큽니다. 근데 그걸 HLB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키트로다를 지켜야 되는 머크는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크의 매출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키트로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요 내용 있죠. 11월 달에 머크가 첫 번째로 제기를 했죠.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것 때문에 제기를 했었냐면 할로자임에서 가지고 있는 엠다제입니다. 엠다제가 원래 처음 나왔었던 SC 제형이에요. 알테오젠하고 비교해서 SC 제형을 먼저 만든 건 할로자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보자. 머크가 할로자임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번 특허, 2번 특허, 3번 특허, 4번 특허, 5번 특허 각 제품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로자임은 특허를 어떻게 걸어놨냐면 1번에 들어가는 무언가 성분이 있어요. 그럼 그 성분 관련된 모든 건 내 거 특허. 2번에 들어가는 성분이 B예요. 그럼 B가 들어간 모든 건 내 거 특허. 이게 용인이 됐었던 거예요. SC 제형을 처음 만들어 가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 알테오젠의 SC 제형 ALT-B4죠. ALT-B4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론이다든가 그 성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걸었던 거죠. 머크가 이런 계획이 서지 않았었다면 과연 먼저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로열티 계약까지 맺었을까요? 그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내용은 이미 발생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떨어지면서 약간 좀 특허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뭡니까? 미증시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건 미증시 때문이다. 근데 미증시가 떨어지는 건 뭐예요? 관세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관세 관련된 내용이 끝나겠느냐? 계속됩니다. 그럼 미증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지죠. 여기서 미증시 움직임 딱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고가부터 저가까지. 그냥 제가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고가부터 저가까지 쭉 이렇게 보면 고저차가 14.28%까지 나옵니다. 그쵸? 여기 나오죠? 14.28%. 자, 20% 빠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거든요.
펀드의 자금이 주식과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의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한 30% 빠지잖아요. 그럼 경기 공황 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도 주가 하락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자,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죠. 물론 2월 달에 진행됐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 지표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 심리 위축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된 결과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럼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겠죠.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한 거예요. 근데 실제 아직 경기 침체로 간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선반영됐다. 그러면 이 선반영 구조 자체를 알테오젠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알테오젠 내용. 알테오젠 지난해 영업이익 254억 원, 9년 만에 연간 흑자. 자, 이 얘기도 웃긴데 보세요. 알테오젠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028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키트루다 SC가 이제 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키트루다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지 않은 매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었던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부분이 아직까지 인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죠. 키트루다 매출 인식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키트루다가 없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는 먼저 반영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 빠집니다. 먼저 올라가거든요. 제가 하이닉스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 254억 원 장기간의 흑자를 못 봤습니다. 계속된 적자를 봐왔어요. 보세요. 알테오젠 21년도에 적자, 22년도에 적자, 23년도에 적자, 장기 적자 봐왔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흑자로 돌았다고요? 예상치가 149억 원 흑자였는데 250억 원대 흑자를 발표를 한 거죠. 좋죠. 그러면 좋기는 한 건데 시가총액이 코스닥 1등 2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고평가됐다. 그럼 고평가된 주식이 어떻게 돼요? 성장주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 분명히 비교를 해드렸는데 하이닉스 봅니다. 자, 하이닉스 보면 어떻습니까?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24년도에 실적이 엄청 좋아졌죠. 분기 실적으로 보잖아요. 2분기 5조 4천억 그리고 4분기 8조.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어때요? 24만 8천 원이 7월 달 주가예요. 하이닉스 주가. 근데 지금 실적이 70% 80% 이상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입니다. 더 낮아요. 20% 정도. 무슨 얘기냐? 선반영됐다.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주가가 비쌀 때 사야 되냐 쌀 때 사야 되냐? 비쌀 때 사야 됩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21조 정도 됩니다. 금요일날 종가가 20조 9,010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 2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코스닥에서 1등 기업이 됐어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근데 적자야. 그러면 이건 비싼 주식이죠. 근데 앞으로 연 1조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다. 주가는 매일 등락하고 실적은 3개월에 한 번 나오니까. 근데 키트루다 관련된 매출 인식이 된다는 부분은 확정이 됐죠. 그리고 이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누가 뛰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직접 뛰는 것도 아니야. 머크가 뛰고 있다. 어디랑 싸워요? 할로자임. 사실상 할로자임이 싸움을 먼저 건 것도 아니에요. 머크가 애초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먼저 걸었습니다. 야, 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1번 들어갔다고 관련된 거 전부 다 특허 침해라고?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실제 걸어둔 겁니다. 그리고 머크가 훨씬 더 큰 회사다.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흑자 전환이 됐지만 훨씬 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연 1조 원의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배를 적용시키면 30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ADC까지 더하면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간다. 하지만 주가가 이런 등락을 보입니다. 24년도에 잘 간 것 같았지만 실제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등락국은 보세요. 한 20%대 빠지고 이 구간에서도 이거 하루에
있죠? 하루에 15% 빠진 겁니다. 이거 8월 5일날. 그쵸? 이때도 야 끝났다 했는데 또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할로제임 첫 번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또 빠졌을 때 다 끝났다 그랬는데 저는 이쪽 공에 또 매수했습니다. 왜? 실적이 아직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타점을 잡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시대입니다. 계속된 관세 관련된 부분, 미국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올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종목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미 주가, 즉 나스닥의 주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증시의 추가 하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 즉 주도주들의 가격들을 잡아가면서, 주도주는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저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계속 제가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소통방에서도 실시간 타점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시 40만 원을 트라이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45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종 목표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60만 원까지는 그냥 올라간다. 그냥 뭐 등락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6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속도가 빨라지고 금방 100만 원 이상 찍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사서 100만 원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등락하는 구간에서 타점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월 14일 금요일이죠. 나스닥은 빠졌지만 국내 증시는 양호한 편이다. 코스닥은 강했고 알테오젠, 바이오 등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주도주만 해야 되는 거고요. 주도주는 무조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거 끝날 겁니다. 월요일 되면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할 거고, 미증시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쵸? 빠진 상황에서 뭐 반등 주고 다시 빠지고 등락 구간은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도주만 공략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보세요. 이 밑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한국 시장도 크게 오르긴 어려워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 추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도주, 즉 알테오젠 같은 주도주는 계속되고 무조건 실시간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월 3일이죠. 2월 3일 날 알테오젠 시간의 매수. 그쵸?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어라. 이때 가격이 얼마예요? 35만 2,500원. 지금은 1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싸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1월 달에 제가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성과는 꾸준하게 가능하다는 점. 자, 실제 확인해 보면, 그쵸? 하나오션 이때가 언제냐면 2월 11일입니다. 57% 수익. 하나오션 매매 확인하시면 되고, 하나오션도 매매한 구간 보면, 자 보세요. 5만 1,000원일 때 이미 38% 수익 중. 몽땅 보유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 타점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시장에 대한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여기 주도주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실제 보여드렸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을 때 실제 계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까, 그 부분은요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매매한 1월 달에도 제가 매매를 했죠. 1월 21일 날 32만 원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들었었던 내용 35만 원대 동일하게 매매를 이어왔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계속 수익 구간에 있다. 지금 이미 1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군에서 매매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오션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조선 쪽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찾고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매매 구간을 잡죠. 한 달 동안 매매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시세 구간이 발생을 했고 수익은 57%대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도주,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오션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오션 매매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지금 매매한 가격은 12,960원, 지금 14,300원.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50%대 수익을 보고 나서 바로 시장이 이렇게 미증시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공략했더니 15%대 수익, 그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격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매매 자체, 그쵸? 수익 구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하나오션이나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쵸? 이론에 대한 내용,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는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달도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1월달에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었던 겁니다. 신고가를 간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가를 간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4차례나 잡았다. 그런 결과 1월달, 2월달 지나오면서 57%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옮겨서 큰 수익 냈죠.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계속해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이때는 어떤 종목이 강했죠? 하이닉스가 강했죠. 하이닉스가 강했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을 했을 때 25%, 14%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렸으니까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알테오젠이 강할 때 이쪽 구간, 그쵸? 충분히 매매를 한 결과 14%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크게 발생한다.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갖고 바이오는 제가 좋게 보니까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는데, 이 내용 모두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종목군들도 한 종목만 콕 찍어서 계속해서 갑니다. 즉 섹터별로 움직임이 다양해진 게 아니라 주도주가 있으면 그 관련돼 있는 그 주도 섹터 안에서 종목을 특정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즉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